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를 몇 개 짚자면은 이제 더 이상 평등사회가 아니라 계급사회가 된다라는 것이고 국가가 발생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가운데로 나누게 되는 그 기점이 뭐라 그랬어? 문자의 사용이라고 그랬었지? 문자를 사용했었던 흔적으로 추정하는 그러한 유물도 여기에서 이제 출토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계급사회라는 것과 국가가 만들어진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뭐예요? 그렇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고조선이 원래 이름 자체는 조선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하면은 딱 머릿속에 알고 있는 1392년에 건국되었었던 조선시대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옛 고자를 붙여가지고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그리고 1392년에 고려 말 이제 신진 4대부들과 신흥 무인 세력이 함께 결탁하여 만들었었던 조선은 구분지어 그냥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조선이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신 단군 조선이 있고, 그리고 무슨 조선이 있냐? 철기 시기에 이제 조선, 이제 중국에서 우리 고조선으로 망명 왔었던 위만의 위만조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동기를 사용했는지와 우리가 사용했었던 청동기 시기에 사용했었던 간섭기까지 요것만 기억해주면 청동기는 끝. 자,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청동기 시기 때 사용했던 도구는 이제 점점 늘어난다. 그치? 봐봐. 구석기 시기 때는 뗀석기 하나였지. 근데 신석기 시기 때는 간석기랑 톡이 하나 더 늘어났잖아. 청동기 때도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총 3개야. 일단 청동을 사용했으니까 청동기가 있고, 그리고 갈아서 만든 돌을 사용해가지고 간석기가 있고, 그리고 농경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토기도 있고, 요렇게 3가지로 늘어나게 된 거야. 청동기는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질 자체가 물러요. 그러면 재질이 무르다고 하면은 그걸로 농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쵸? 귀하고 재질이 무르다. 그 말은 즉슨 농기구를 만들 수는 없다. 농기구를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모셔놓을 거야? 쓰다 보면 바깔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구부러질 텐데. 그치? 그렇기 때문에 농기구를 만들지는 않고 청동으로 만들었었던 것은 그럼 신분이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인물들이 사용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파형 동검과 비파형 동검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 자판에서 요 괄호 있죠? 이 괄호를, 이건가? 이 괄호였던 것 같아. 이 괄호를 쉬프트 눌러가지고 만들면은 요런 괄호가 된단 말이야. 뭔지 알지? 이 괄호처럼 생긴 게 비파형 동검이야.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 거친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거친무늬 거울은 철기랑 비교하는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 청동기에 쓰인
청동기 시기 때 쓰였었던 이 동검은 비파형이고 거친무늬 거울이지만 철기 때 쓰인 청동기로는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이 있지. 그거 비교할 수도 있어요.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청동검과 청동거울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배층들이 쓰는 장신구였었고, 특히나 이제 청동검이나 방울, 거울 이런 것들은 지배층들이 그거 어디다 쓸 거야? 장신구처럼 썼다 그랬는데 어떤 장신구?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당시 청동기 시기에 만들어진 국가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도 알 수 있지. 간섭기 볼게요. 요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거야. 시험 문제 미리 보기 같은 셈이지. 간섭기, 청동기 때 사용했던 간섭기가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반달처럼 생겼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2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바로 반달돌칼이야. 반달돌칼은 시험 문제에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왜냐면 반달돌칼 생긴 모양이 딱 봐도 돌을 갈아서 만든 것 같은데 신석기 시기 때 쓰였었던 간섭기 같단 말이야.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반달돌칼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이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넣고 빼고를 반복하면 뭐가 만들어지냐? 손잡이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 그 손잡이를 쥔 다음에 어떻게 하냐? 벼이삭을 베는 데 쓰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 청동기 시기에는 뭘 했다는 거야? 벼농사를 지었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벼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벼농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야. 언제는 벼농사 안 지었다 그랬지? 신석기 시기 때는 농사가 시작되기는 했으나 벼농사는 짓지 않았었다 그랬어. 조나 피, 수수 등을 농사 지었었다 그랬었죠. 물론 청동기 시기에도 벼농사를 처음으로 짓기 시작했지만 벼농사가 주가 된 건 아니었어. 여전히 조, 피, 수수, 콩 같은 것들을 농사 지었었지만 그래도 벼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요. 아니요, 나와요. 그리고 토기 보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기 때 쓰였었던 토기는 일단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있고 그리고 민무늬 토기 있겠죠? 민무늬 토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가 있는데 미송리식 토기가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미송리식 토기 정통적인 토기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팔각형처럼 생겼거든 얘들아. 근데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 요렇게 생겼어. 손잡이 있는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붉은 간 토기까지 해가지고 총 4개의 토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안 써져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도구 이야기를 했고 경제는 무슨 농사 시작했다고? 벼농사 시작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농경의 발달로 우리가 벼농사를 시작하고 농경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이꼴 뭐가 많아졌다라는 거야? 농업 생산량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겠지. 그만큼이나 무엇이 늘어났겠어요? 잉여 생산물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잉여 생산물이 증가했다. 잉여 생산물이 증가했으면은 그만큼 그것을 받는 권력자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도시가 형성되고 이 도시가 이제 더 커지면서 군장 국가가 되는 거지. 청동기 시기에 국가 만들어진다. 국가의 형성.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뭐가 등장하게 되냐? 사회로 주거 가볍게 하고 사회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 지배자는 군장이 되고
군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의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주거 환경은 가옥화된 움집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가옥화된 움집은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신석기 시기의 움집과는 살짝 달라요. 진짜 집 같은 모양의 움집이란 말이야. 그래서 땅을 조금 더 얕고 평평하게 이렇게 얕고 평평하게 파고, 그리고 그 칸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더 이제 집 같은 모양이 되죠. 그리고 화덕의 위치도 바뀝니다. 화덕이 가운데 기점에 있었다면 이제는 화덕이 가운데에서 어디로 이동하냐? 벽 쪽으로 이동하게 돼. 외벽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귀퉁이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똑똑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는 사유재산이 생겨난 계급사회라는 거, 사유재산이 생겨난 계급사회라는 거, 사유재산으로 인한 계급분화, 더 이상의 평등사회가 아니다, 계급사회가 된다. 계급사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선생님 근데 그럼 계급사회라는 증거 있어요? 이때 계급사회라는 증거 뭐 있어요? 뭐 있기는 무덤이 있지. 무덤. 어떤 무덤이 있는지. 일단 높은 사람들, 지배층은 어디에 묻혔냐? 고인돌에 묻혔어. 근데 고인돌도 이제 한반도 북방부랑 남방부에 따라 가지고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따라 가지고 달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 큰 고인돌이 있죠. 그거는 북방식 고인돌이야. 알겠지? 북방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을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해. 탁자식 고인돌은 탁자처럼 큰 돌이 이렇게 벽에 세워져 있고 더 큰 돌이 올라가져 있는 형태야. 탁자식 고인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인돌의 모습이죠. 그쵸? 자, 남방식 고인돌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리가 짧다 그래가지고 바둑판식 고인돌이라 그래. 바둑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은 다리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보다 조금 더 몽똑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자, 어쨌든 바둑판식 다리가 짧다라는 거. 자, 요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긴 고인돌, 요런 고인돌에는 지배층이 묻혔었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럼 어디에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묻히나요? 무덤. 돌로 만든 관에다가 이제 사람을 묻고 땅 파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땅을 덮을 때 나무널로 이렇게 덮는 거거든요. 이게 돌널 무덤이었고, 돌무지 무덤은 말 그대로 삼국시대까지 돌무지 무덤이 많았었는데 돌을 무지하게 쌓는 거야. 돌을 무지하게 쌓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지배층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무덤의 양식은 조금 달랐었다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지배층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 계급분화까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공간이 조금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철기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철기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 철기에는요, 말 그대로 철기를 썼겠지? 그리고 청동기도 있고, 그리고 토기도 있고, 기자로 끝나는 것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철기로 얘들아 뭐 만들까? 철제 농기구 만들면은 농업 생산량이 훨씬 더 증가하겠지. 들어가는 노동력도 절감되고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그리고 철제 무기도 사용을 했다.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인구도 그럼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으면 먹을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이제 인구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랑도 맞물리게 되고요. 철제 무기를 썼다라는 것은요,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정복 전쟁 활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청동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파형 동건, 거친 무늬 거울 요런 거 이제 철기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 세형 동검은 딱 봐도 더 세 보여요. 그래서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보다 세형이 더 세형. 세형 동검이 더 세형. 진짜로 진짜 더 세형.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니 누가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누가 한숨을 자, 요렇게 생겼어. 아까 비파형 동검은 요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겼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게 또 딱 봐도 더 세 보이게 생겼죠. 세형 동검이 더 세형. 그리고 잔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자, 철기 시대에 사용했었던 이 토기는 민무늬 토기도 있었고요. 더띠 토기도 있고, 더띠 토기랑 색깔이 달라요. 검은 간 토기. 검은 간 토기. 요거는 사실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철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이 철기가 어떻게 우리한테 유입되게 되냐라는 건데, 철기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됐어. 중국 유이민으로부터 이제 유입이 됐단 말이야. 중국이 어떤 시기였을 때? 춘추 전국 시대였을 때. 우리 세계사 다 배워봤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어땠어? 혼란스러웠지. 봄에 만들어진 나라가 가을에 이제 멸망할 정도로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쵸? 공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춘추를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봄에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가을에 멸망할 정도로 1년에 많게는 나라가 300개까지 이렇게 쪼개졌었던 혼란기였었단 말이야. 이때 이제 유이민들을 통해서, 이주하는 유이민들을 통해가지고 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온 시기지. 그리고 위만 조선 때는요, 그런 철기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철기 문화가 이제 더욱 풍부해졌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과 교류했었다라는 것을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알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과 교류. 첫 번째는 우리가 붓을 사용했어. 붓이 출토되었다. 붓이 출토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한자를 사용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 붓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요. 창원의 다호리라는 지역에서 발견돼서 다호리붓이라고 합니다. 다호리붓. 두 번째는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돼요. 중국식 화폐가 출토되었다. 중국 화폐는요, 다양하게 출토가 되었었는데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건 명도전입니다. 명도전은 동전할 때 전자잖아. 근데 동전처럼 생긴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명도전이라고요? 문제 풀 때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게 이제 화폐의 기능을 했습니다. 여러 개. 아시겠죠? 요게 명도전. 그리고 오수전. 반량전. 그리고 신나라를 세운 왕망전까지. 왕망전. 이런 동전들이 발견이 되었었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되셨죠? 철기에서 설명할 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무엇이냐면 무덤 양식이야. 쓸데없으니까 여기다가 쓸게. 철기 무덤. 철기의 무덤은 여러분들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널무덤이랑 동무덤. 널무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묻힐 때 많이 쓰였는데 우리 지금까지 무덤 다 돌로 만들었잖아. 이건 나무로 만든 널무덤이야.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많아졌지만 그만큼 정복전쟁이 활발해져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졌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돌을 깎아가지고 관을 만들어주는 게 어려웠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널무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이제 나무널로 이렇게 덮는 거야. 묻은 다음에 사람을 매장하고 이렇게 덮는 거지. 시신을 매장하고. 이게 널무덤이고, 동무덤은 누가 죽을 때 많이 이렇게 동무덤으로 매장을 했냐면 어린 아이들. 독이 장독할 때 항아리 할 때 독이야.
항아리를 이렇게 둘 다 이제 주둥이를 맞대요. 주둥이를 맞대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딱 맞추는 거지. 항아리 커봤자 얘들아 우리 다리만큼도 안 온단 말이야. 그런 작은 항아리들을 이렇게 두 개 맞닿아가지고 시신을 매장할 때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게 동무덤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동무덤. 동무덤 누구 매장할 때 썼다고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청동기랑 철기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 기원전 2333년경에 건국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조선이요, 누가 건국했어요? 단군 왕검이 건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단군 신화로 알아보는 고조선 이야기. 단군 신화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하나하나씩 낱낱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준비되셨을까요? 같이 시작을 해볼게. 옛날 옛적에 이 하늘나라에 신이 있었단 말이야. 하늘에 신이 있고, 그리고 여긴 지상세계지. 인간이 살아가는 지상세계. 여기 나무, 풀. 여기는 이제 지상세계야, 얘들아. 하늘의 신인 한인이 있었고, 그의 아들인 환웅이 있었어요. 환웅은 지상세계로 내려가서 지상세계를 다스리고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지상세계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 그래서 그래 아들아 지상세계로 가가지고 잘 다스려라 하면서 천부인을 하사하게 되는데, 천부인은요 부인이 아니에요. 여자를 줬다는 게 아니죠. 청동기입니다.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세 개의 청동기를 챙겨주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천부인을 통해 가지고 고조선이 건국됐던 시기에 청동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청동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저기 신하를 3,000명, 그리고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풍백, 운사, 우사. 풍은 뭐야? 바람 풍자지? 바람. 우는요? 구름 운자입니다. 우는요? 비 우자예요. 바람과 구름과 비. 이거는 어디에서 중요한 거야? 농사에서 중요한 거지. 그치? 기후를 담당하는 관리들인 거잖아. 그치? 이들을 데리고 내려가겠다? 그럼 고조선한테는 이 날씨가 중요했었던 농경사회였겠다. 농경사회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환웅이 지상세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환웅이 지상세계로 내려오자, 짜잔. 이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곰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뭘까요? 네, 호랑이. 표정 왜 그래? 그치. 오늘 선생님이 이 수업 지금 6번째 하고 있는 수업이거든요. 제일 잘 그렸어요. 완전 뿌듯. 자, 그래서 이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가게 되더라. 근데 환웅이 곰이랑 호랑이한테 뭐 먹고 견디라 그래? 그렇지.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간 버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빛도 보지 말고 마늘과 쑥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거. 야, 곰이랑 호랑이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 말하는 게 말이 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얌전하게 이렇게 먹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원시신앙 중에 이 자신의 부족의 이 기원을
동식물에서 찾는 시장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지. 토테미즘. 고조선의 이 원시신앙 토테미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늘과 쑥을 먹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사상 신석기 시기 때 우리가 집에 이제 집안일이 되게 중요해졌잖아. 더 이상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아이들 잘 기르고 요리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지. 그래서 우리 역사상 신석기는 모계 중심 사회였어. 모계 사회. 우리가 가장 누구야 하면은 지금 아버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쵸?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장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떠올렸었단 말이죠. 이것도 봐봐. 이 쑥이랑 마늘을 100일 동안 먹는 그 인내를 견뎌서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이 되었었던 것은 누구야? 호랑이는 뛰쳐나가잖아요. 그쵸? 호랑이는 실패를 했지만 성공했었던 건 곰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 곰이 뭘로 변해요? 사람으로 변해요. 여자로 변해서 웅녀가 되죠. 그치? 웅녀가 되잖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고조선은 모계사회였구나. 모계사회였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환웅과 웅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결혼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바로 단군 왕검이었고, 단군 왕검이 건국한 나라가 바로 뭐래? 고조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다 나왔어.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나타나.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을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야. 하늘의 자손. 그치? 그리고 단군 왕검의 이름의 의미가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은 정치를 하는 왕을 뜻하지. 그래서 제사와 정치 앞글자를 따가지고 고조선은 재정일치사회였었구나 라는 것까지. 재정일치사회였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고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에는요, 여러분들 팔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팔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 팔조법의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남아서 전해져 오는 내용은 3가지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즉시 죽인다. 우리나라도 살인죄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잖아, 얘들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형법상으로 살인죄를 처벌할 때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스립니다. 그쵸? 사람 죽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죽이지 않죠. 근데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데 죽은 사람이 무엇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생명력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귀한 생명을 빼서 그럼 너도 뺏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명력을 중시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농사는 혼자서 지을 수 없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노동력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노동력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자, 무슨 죄? 살인죄. 나라에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을 처벌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으로 갚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죄라고 그러죠? 상해죄.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이야기였었고, 그리고 곡식으로 갚는다에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이에요? 농경사회였었다라는 거. 고조선 농경사회였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대. 물건 훔치면 노비로 삼아버릴 거야. 근데 용서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 죄송해요. 제 실수였어요. 물건 훔친 게 실수가 되진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용서받고자 하는 경우 50만 전을 낸다. 50만 전을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물건을 훔친 것은 우리가 무슨 죄라 그래요? 그렇지. 절도죄. 네, 절도죄도 우리가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절도죄, 노비로 삼는다 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사회였었다. 계급사회.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50만 전을 낸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화폐를 사용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고조선의 8조법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는 고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괜찮죠? 그쵸? 자, 그러다가 우리 중국이 은나라, 주나라가 있고,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가 있고,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 누구예요? 진시황이었었지. 그치? 진시황이 세운 나라는 무슨 나라? 진나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의미에서 진시황이잖아. 자, 진나라. 그리고 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초한지 유방의 한나라. 이렇게까지. 오케이? 자, 은나라 때는 요때는 중국에서도 청동기를 사용했어.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진나라 때, 한나라 때 이렇게 있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이 되게 무서웠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죽는데요. 이것도 사실 다 진시황에 관한 내용이야. 진시황이 빨간색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진시황밖에 없었어.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 다른 사람, 진시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썼다? 그러면 죽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격한 법으로 다스렸었던 진시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진시황 무서워.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가혹하게 부리기도 했어. 진시황이 뭐 지었지? 그렇지. 만리장성 지었지, 얘들아. 이 만리장성을 왜 지었는지를 생각해봐. 사람들 괴롭히려고 지은 거야? 아니지.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으려고 지었었던 게 만리장성이야. 어떤 북방민족을 특히나 막으려고 그랬어요? 흉노족들을 막으려고 했었고,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지어져서 한나라 때 완성이 됩니다. 근데 한나라 때도 이제 흉노는 견제해야 되는 대상이었었다. 요 정도 맥락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일단 춘추 전국시대 당시 때 BC 4세기경에 우리 고조선이 요서지방을 두고 중국이랑 대립했었단 말이야.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서지방을 두고 연과 대립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싸우기까지 했었던 게 BC 3세기경. 기원전 3세기경에 이제 연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원래 고조선의 영토 범위가 중국 영토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 면적까지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일부 면적까지. 근데 그 영토를 크게 상실하게 되었었던 게 연과의 대립 때문이었었어. 그래서 징계, 연의 침입으로 이제 서쪽의 삼천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서쪽의 삼천리를 서쪽 이천리 상실
하게 되면서 우리의 중심지가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요령이었었는데 이제 대동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반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중심이 요령에서 중국 영토에서 한반도 안으로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침입했다, 서촌이 천리를 향실했다, 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랑 계속 친하게만 지냈었던 게 아니다, 대립을 하기도 했었다, 요런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 유이민을 통해서 철기가 보급되었다. 이게 최초의 철기가 들어왔었던 시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진시황이 나라를 무섭게 통치했다 그랬었지. 강력한 법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고조선으로 넘어왔는데 그 중에는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위만의 고조선 망명. 이 고조선으로 망명 온 것을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었던 준왕이 받아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만은 당시에 준왕의 신임을 얻어서 관직까지 하게 돼요. 나라를 그러니까 변방을 수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까지 맡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박사의 임명을 받고 서쪽 지역